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11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을 앞둔 이 시장을 맞이하면서 발렌타인데이가 달콤한 초콜릿과 같은 선물을 줄지 아니면 또 작년에 이은 이런 또 압박과 고통을 줄지 좀 기대와 걱정과 우려가 같이 되는 다음 주를 앞둔 저희 2월 두 번째 주 찐시황의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 들면서 한 달 그리고 또 10일 그러니까 약간 40일이 지난 상황이죠. 근데 이 40일 동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년에 그 무지막지한 하락을 견디고 이제 지수 자체가 12월에 급락분을 만회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아무래도 지수상에서도 한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종목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들어오면서 특히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던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모습들이 말은 성과라고 드리고 속으로는 폭등이라고 쓰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한 1월 달 그리고 또 지금 2월 달 들면서 나오는 기분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겠죠. 그냥 시장만 보고 야 이게 시장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제 내 계좌 한번 좀 볼까 하고 딱 열어봤더니 아니 이건 올라가도 지수가 한 10% 올라왔는데 내 계좌는 7% 정도 오른 거에서 만족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들은 왜 이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수만 보면서 그럼 그래 2,500 가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 보는데 보다가 이러고 이제 덮어야 되는 이 노트북을 덮어야 되는 이 심정이 나왔던 분도 계셨던 거 하면은 시장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너무 당했다. 근데 종목들과 섹터들이 막 또 어우러지면서 콜라보를 만들더니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기대감과 성장 스토리가 또 막 붙이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참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일단 제복 입고 칼 차고 그다음에 말 준비하고 가자 하고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좀 더 반전돼서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아유 작년에 고생했던 거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다 만회했네. 아니면 그 사이에보다 내가 보통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벌었던 거 그러니까 그 반등작에 벌었던 거겠죠. 그런 수준 이상으로 이번에 벌었다. 그러면서 나 주식 잘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런 반등장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또 관점들이 교차되고 또 앞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시장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됐을 때 거기서 이게 쫙 그런 거 있죠. 분위기 싹 보다 보니까 이쪽도 있고 길 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길이 많은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글로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다가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선회해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약간 유연성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나의 자발적 비자발적 의도가 끌려갈 수 있는 이런 투자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에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예측은 누구나 다 해요.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맞았을 때는 예측과 내 액션과 시장 방향이 맞았다. 그럼 돈을 이만큼 벌죠. 근데 그만큼 못 벌어도 됩니다. 왜냐면 반대로 예측을 했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이만큼 손해봅니다. 그거보다는 해보니까 예측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벌었다 날렸다 무슨 다중이 되겠어요. 성격이. 우울증 걸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시장의 예측은 하되 요만큼 나머지 마음은 그런 거 있죠. 이러면서 좀 몸을 되게 흐느흐느하게 그래서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그냥 덥석 붙고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 또 덥석 나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만약에 그 예측해서 벌었던 게 이만큼이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밖에 못 벌겠죠. 근데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는 게 오히려 시장의 리듬을 탄다고 그러죠. 네, 이걸 하는 게 지나고 났더니 시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오는 어떤 계좌의, 그러니까 깨질 때는 좀 덜 깨지겠죠. 하락할 걸 알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같이 들어가고 주식도 비중을 좀 적절하게 가져가고 그럼 덜 깨지겠죠. 근데 이런 시장이 좀 되겠다 싶을 때는 누구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과 함께 맞춰가서 그때 좀 부진했던 걸 이런 때 좀 채워놓고 하게 되면 결국은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톱니바퀴의 그 톱니의 그 양이죠. 이게 그 불쑥 튀어나온 게 훨씬 더 높게 가져갈수록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좌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끝났을 때 연간 기준으로 딱 보면은 아이고 내 계좌에 건배를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저희가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투자자 모르겠습니다. 저희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께서는 요렇게 가셔야 뭔가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2023년 올해 뭐 원금 회복만 되면 다 주식 딱 끊고 나 이제 안 해, 이제 주식이란 거 다 싫어 라고 하실 겁니까? 앞으로 창창하게 이제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해져 있고 뭐 또 다른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정해져 있는데 그때 아주 손쉽게 뭐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광고 그렇게 많죠. 배달 한 달에 얼마 벌었어요. 뭐 손쉽게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하면은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광고 계속 뜨더라고요. 네, 그게 다 돈을 버는 일인 것 같지만 시간 포기, 육체적인 노동 포기, 아주 노동을 투입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의 능력들이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뭐 저는 조금 더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는 단기 매매가 뭐 그렇게 말은 부정적이죠. 에이 탄타쟁이, 에이 틱쟁이, 어디 와서 그 나불나불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시장에 맞춰서 그나마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챙길 수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요게 갖추고 났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장에서 나오는 종목, 모든 급등주 이거 다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뭐 매매했었을 때 이런 때는 샀었을, 이런 때는 대응했을 때 한 80% 이상은 내가 승률이 있었어. 그런 자리나 종목의 내용들이나 그런 대응 자리들 이런 거를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그 나만의 특성이 그런 때만 딱 이용하고 아유 딱 뭐 하루 아니면 2, 3일 안에 딱 정리하고 이런 거 또 쌓아가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화된 여러분만의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인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달인, 그래서 그런 쪽에서 특화된 매매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특기로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 노후는 그나마 큰 노동력 없이 스트레스 없이 조금씩 더 찾을 수 있다는 쪽에서 단타 만세 이건 아니고요. 하나의 주식시장에 사는 방법이다.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0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보통 보면은 조금 시장 관심이 있었고 좀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말 저희 이제 찐시황이 항상 8시에 시작되는 또 이제 황금 타이밍이죠. 이런 때 그래도 다 봐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이럴 때 그렇죠. 찐시황 자 이제 보자 이렇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뭐 맥주, 와인 아니면 또 소주는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소주는 아닌 것 같고 막걸리 하여튼간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보시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도 지금 자세, 지금 장 끝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보이는 이런 자세 같이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내 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바로 마시던 와인 살짝 내려놓고 치즈 한 모금 하면서 딱 진입했다가 그 다음에 딱 하고 치즈가 한 두어 번 먹을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살펴가고 탁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아둥바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됐으면. 근데 거기다가 또 아둥바둥하고 너무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벌리는 경우가 있고 안 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나의 스트레스와 집중력을 배가시켜서 가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시장이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아둥바둥했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거를 손실폭이 커졌는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얼만큼 또 아둥바둥하는 경우도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어우러졌지만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는 그래도 지금 같은 마인드가 시장에서 좀 같이 갔으면 하는 쪽으로 너무 주식을 바라볼 때 스트레스 만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론이 나왔을 때는 노력은 했는데 결과도 안 좋습니다. 그럼 더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런 마인드 이런 것도 잘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오늘 끝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에 조금 좀 특이한 변화가 이제 지수는 좀 밀립니다. 넉넉하게 좀 짜증나게죠. 예, 짜증나게 밀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는 쭉 밀린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오늘 보니까 특이한 게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유가가 다시 뚝 올라갑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러시아가 나는 지금 유가 만족 못하겠어. 뭐 감산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였죠. 에너지 종목들이 또 쭉 올랐습니다. 어제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특이한 게 그 조선주 함께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조정받다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팅, 밸브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는데 요거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특징적인 걸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일단 또 2차 전지 쪽에 테슬라, 그냥 테슬라라고 쓸게요. 또 $200 넘어가다 보니까 쭉 밀리죠. 한 5% 이상인가요? 밀렸는데 이거에 대한 흐름들도 테슬라가 이제 변동성이 커졌구나.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성장주에 대한 영향력들이 상당히 큰 종목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또 나스닥이나 또 성장주 기반은 그거죠. 다음 주에 발표될 CPI와 함께 그동안 편안했던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느끼다 보면은 곡물가가 의외로 또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거 보인다는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곡물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물가 수준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물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CPI를 발표를 앞두고 요것 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이 랠리를 보였던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달러화가 꺾이고 금리도 꺾이다 보니까 이걸 영향을 받으면서 작년에 너무 고생했어 갈래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조정권의 빌미를 마련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글씨 참 못 쓰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보통 그래도 지금 달러 약세 가장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은 23,000달러대 갔다가 21,000달러대로 다시 쭉 내려오고 있고 이 사실로 밀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거죠. 약간 그동안 누렸던 시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해했던 이제 물가는 떨어질 거고 금리는 다 왔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계감들이죠. 이게 보이면서 지금 시장이 요 따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제 단기랑 요 중기랑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요 자리죠. 요게 지금 딱 멈추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 자리 여기서 나오는 요 자리와 거의 유사하게 마음이 삐뚤었나요? 네, 직진이 안 그려지네요. 요 자리에 대한 지지권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11,500, 11,600 요 자리들이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도까지 11,200선까지 또 다음 자리 여기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솔직히 그러면 작년에는 10% 단위도 버텼는데 근데 지금은 한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5%, 4%더 밀린다고 하게 되면 이거 지지받고 올라오는 과정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근데 거래도 지금 약간 관망세가 짙어요. 예. 아니면 여기서 그냥 턴해서 다음 힘센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앞으로 관건이다라고 봐야겠고요. 노트북 사주셨더니 제가 제일 잘 쓰는 거죠. 네. 뿌듯해하면서 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한국 시장도 거의 별 비슷한 반응이죠. 예, 비슷하게 지금 기조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참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못 만들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AI가 만든 작품 이럴 정도로 이제 코스피의 동향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느꼈던 2,500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때는 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네 번, 다섯 번, 다섯 차례나 계속 노크할 정도로 시도는 하는데 왠지 뭔가 좀 시원스럽게 못 가고 있고 그게 또 2,500선이 어떤 자리냐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PBR 시장 전반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0.95배입니다. 한 배를 앞둔 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실적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요즘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실적들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에 만약에 100개가 발표된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거나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까지 이런 트리플 성장하는 것은 찾기가 힘들고요. 그나마 뭐 매출 꺾였어도 수익성을 그나마 좀 선전했다라고 했었을 때 나온 종목들이 5%밖에 안 됩니다. 5개, 6개 요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실적 발표 때는 다 주목하죠.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확 졸아 있어요. 뭐 분석할 게 없고 저희가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특히 어제 나왔던 휴스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거의 거의 휴스턴이 생각나가지고요. 네. 거의 지금 단계로 보게 되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놀라운 실적을 유지하는 정도, 물론 약간 분기 대비 감익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나와야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정도.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인데 실적 발표가 들어와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전했다. 그럼 그런 게 막 슈팅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또 종목 장세다 보니까 탄력들은 좋긴 하겠지만 약간 초기 대응과 중기 대응은 또 그러니까 본 상황에서 이거 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 주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니게 되면은 그 중간 쪽에 실적 발표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따라갔을 때는 그게 썩 재미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짜리 단기 변동성만 노리고 움직일 종목들은 아니란 거 이걸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실적 흐름들에 대한 보강, 즉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보통 EPS라고 하죠. EPS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약간 고퍼화가 되는 거죠. 실적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통 받았던 이 회사가 10배라고 쳤었는데 PR 10배라고 쳤었는데 그냥 시장보다 적정해.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PR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그러면 거의 15배, 20배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게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자산 대비해서도 그렇고 약간 좀 만만치 않은 단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워낙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 느끼는 거는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시장의 큰 종목들과 움직임 가지고는 자신 없고 왜냐면 다 이런 거 실적 안 좋은 거 뻔히 보이고 일단 주가 수준도 좀 한 2,500선에 대한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이거를 밸류업을 해주기 위한 조건들은 일단 금리가 멈췄다는 시그널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연준에서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은 또 오히려 그 밸류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시장은 미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레벨업을 해서 그냥 뭐 어떤 이유였던 간에 뭐 좋다는 걸 보여줘야 그다음에 레벨업을 강하게 시도할 자신감을 얻겠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가만 보게 되면 과연 그럴까? 지금 시점에서 작년에 대한 반발은 나왔어도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뭘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단계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자신이 없는 단계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시장 올라오는데 뭐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죠. 안 되겠다. 나는 그거 해야겠다. 보니까 작년에 또 처참하게 많이 빠진 쪽이 코스닥도 있겠지만 중소형주 이게 훨씬 더 많이 빠졌었죠. 작년에
국가별 수익률 쭉 봤었을 때 저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랑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아니, 전쟁 나서 참 어렵게 광풍을 휩쓸고 가고 있는 그 나라와 비등비등할 게 우리가 뭐가 있느냐? 그 마치 꼴등 중에 그래도 러시아를 제낀 쪽이 코스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여기다가 잠깐 좀 스토리가 가미될 게 뭐 없나 싶었더니 갑자기 보니까 신기한 게 나오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저도 종이신문 보긴 봅니다. 강매당 뭐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싶고요. 종이신문을 보긴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중앙선데이라고 토요일마다 나오는 그건 되게 재밌어요. 뭐 인문학적 내용들이나 좀 깊이 있게 다뤄서 제가 다른 거는 그냥 또 신문 강매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안 보는데 토요일 날 거는 좀 봅니다. 근데 거기 일면 기사 혹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AI가 그림을 40초 만에 만들어냈는데 뭘 그렸냐면요. 신라의 여왕을 그렸습니다. 와, 그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딱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감이나 터치나 이거를 40초 만에 그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라면은 이제 약간 고대 쪽이다 보니 고대 훨씬 더 오래됐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그런 감성들에 대한 터치가 이 북감이라고 하나 미래 아닙니다만 네 그런 터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어요. 그걸 40초 만에 AI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맞지 않습니까? 웹소설을 씁니다. 웹소설을 쓰는데 그냥 그 웹소설 그냥 스토리만 쭉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약간 만약에 이제 지금 어두운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살인자는 차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AI에 딱 넣게 되면 3, 40초 만에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 뒤에서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약간 음산한 사파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 붙이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웹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냥 스토리만 쭉 써갑니다. 그걸 만들어서 웹툰화 시키는 내 모델이 내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싶다. 계속 그냥 그림이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 거는 또 문화생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려서 보강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훨씬 효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산업을 가속화시키는 역할들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갖다 붙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케이. 챗봇은 알겠는데 AI가 붙어서 나오는 동향 보니까 붙여! 하고 나오는 현상들이 이런 종목들의 테마가 좀 이끌어지면서 시장 큰 건 모르겠고 작은 것 쪽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성장이죠. 거기다가 스토리입니다. 이게 되게 저희가 한국 증시를 매매할 때 중요한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들이 저희가 몰랐던 게 이제 새로 확인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성장과 스토리에 대한 개념들이 같이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지금 뭐 실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이제 뭐 조금 뭐 미스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세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파장들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자금들이 몰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 찾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를 매매한다라고 하는 성장주 초기에 매매하는 대응들이 여기서 많이 펼쳐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만약에 좀 주식시장에 오래 있고 좀 오래 삼았다고 하는 분들도 요 연결관계 요거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AI 보통 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AI다 이런 신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떤 산업들이 변화를 미리 캐치하고 이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응들이 만약에 뭐 한 명, 두 명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응들이 야, 니네 그 P2E 때 당하지 않았냐? NFT 그렇게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 98%다. 주가 더 가요. 그런 심리를 반대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목소리가 쭉 들어가고 시장에서도 AI 챗봇 뭐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게 반대로는 고점 시도겠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먼저 성장에 대한 개념을 누가 먼저 이해하고 그거를 또 스토리와 함께 확장되는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짱? 자신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성장주에 대한 매매를 충분히 해보셨던 분들과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그 손맛?
이걸 아셨던 분들은 거기 많이 대응을 하겠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와 스토리가 딱 갖다 붙여서 만들어지기 좋은 사이클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 한번 또 정리를 해야겠죠. 이 성장주 매매 대가리 예 전혀 아니고요. 성장주 매매를 할 때 첫 번째는 시기가 언제가 있냐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꺾이지 않고 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건 뭐 시장도 좋죠. 좋은데 그런 때 그걸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돈이 좀 넉넉한 시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없나요? 지금 시장에서 뭐 금리가 이만큼 올리고 주식 시장에서 자금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동성이 없는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적어도 예탁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때 뭐 70조 갔다. 그거는 저 화성 얘기고요. 달나라 얘기고요. 지금 현재 한 45조 대, 46조 대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지수 레벨은 2,400, 2,500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과거에 지난 2010년대 중반 때도 2,000선, 2,300, 400선은 계속 터치했다가 내려왔던 적 많아요. 그때랑 비교해 보게 되면 그때는 예탁금 자산이 20조에서 25조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2배예요. 시장에서 남아있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관심이 그만큼 주식시장에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시장은 더블업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그렇다고 요즘 그러면 시장에 관심 없어. 그럼 저희 815 모니터 이 소중한 찐시황 이거 조회수가 7천회 만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또 임 대표님의 거성이 떡 자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그래도 아침에 모시고 계신 분들이 보니까 7만 분, 8만 분, 네 이렇게 다 모시는 이 관심은 시장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주식시장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관심 있다 그러면 나도 뛰어들겠다는 이런 또 마인드나 이 시각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유동성이 과거 대비해서 지수는 그냥 비슷한 수준인데 여전히 더블업되어 있는 예탁금에서는 자금들은 계속 또 이런 기회들을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주가 될 때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런 산업은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성장 산업에 대한 구체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체화되는데 요때 들어가는 요 상황들이 뭔가 기폭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봇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많이 봤고 거기다가 저희가 터미네이터 빠바밤빰빰 그러면서 무슨 뭐여서 기계가 저렇게 무슨 티타늄 합금하고 이렇게 사람 피부 입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간을 위해서 주면서 RB100 이거 하는 이게 그냥 영화에서 보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나고 나다 보니까 대기업도 다 한대요. 그럼 대기업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보이겠죠? 근데 대기업도 하는데 과거에는 산업 현장에 가면은 쥐잉칙 이거만 해서 저것도 로봇이구나 라면 했는데 그 쥐잉찍이 타던 게 이걸 갑자기 바꿔서 치킨을 튀기고 있어요. 쥐잉칙 이러고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그런 눈의 시각들이 이제 구체화 현실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제가 마트에도 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변에 주식만 한다고 여기서 연구한다고 모든 게 답이 안 나온다. 현장을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돌아다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실제로 시장에서 그리고 트렌드가 변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민감하게 봐야 주식시장에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기가 참 좋거든요. 뭐 무슨 누구죠? 뭐 피터 드러컨지 뭐 하여튼간 어느 분이 뭐 많이 얘기하셨던 그런 대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는데 그냥 저는 책 안 읽었고요. 책 별로 그렇게 해야죠.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근데 책을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책을 내용들을 멋지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주식은 못해. 그거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책 얘기 뭐 한 거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걸 녹여서 주식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멋있는데 책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돼서 기폭제가 됐을 때 그래서 로봇 얘기도 드렸지만 이제 보니까 식당에 갔더니 서빙 로봇이라면서 쭉 돌아다녀요. 거기다가 물론 이거 귀찮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왔던 변화가 이제 저희 현실화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뭐 가정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 구체화가 같이 연결되면서 또 자금의 움직임,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이런 변화가 가장 좋게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 타이밍, 보통 보면은 연초, 네, 아시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월 장세, 중소형주 장세 이런 거 나올 때는 또 좀 특성상 이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이거는 저희 이제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런데 요 현상이 1월 달에 했다가 지수 이렇게 하면 끝날까요? 제가 보기엔 올해 내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계속 레벨업 하려고 무지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상단부가 좀 껄끄러워. 뭐 경기도 그렇고 물가는 또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데이터 의존적인 거에 따라서 연준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조금 봤는데 25bp에서 다 될 것 같았지만 갑자기 또 무슨 사유로, 그러니까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저희가 전혀 예측 못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진짜 가슴 아픈, 와 이제 뉴스를 못 보겠어요. 너무 잔인한 그런, 보고 있으면 울컥울컥해요. 그런 트리키의 지진이 나오다 보니까 됐다. 저는 성금할 거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유가를 자극을 해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 이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됐겠죠. 거기다 러시아가 우리 감산할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올라가는 이런 또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펼쳐졌을 때 유가가 올라가거나 에너지 가격들도 올라가게 되면 저희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런 시장의 상단부를 가로막게 하는, 지수를 가로막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베팅을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시장은 그 아랫단들을 본다. 근데 아까 유동성 아직 살아있고 성장 스토리 뭐 되는 거 없나 이렇게 딱 하이에나처럼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탁탁 더 탁탁 더 매매하기 좋은 조건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그럼 시작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있죠. 성장 구체화가 될 때 계속 재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인,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나야 되느냐? 한번 공급이 딱 1차로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일회성인 거 있죠. 만약에 조류독감 이런 걸 볼게요. 이 테마를 볼게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병한다고 해도 일단 1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확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는 그냥 쭉 빠집니다.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확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점점 더 확산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게 계속 확산되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 고점을 돌파 못 합니다. 그러면서 출렁출렁이다가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따가 더 확산되네, 돌파를 하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게 기분이 나쁘네요. 질병 같은 걸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어떤 확산되는 재료가 점점 더 이번에 AI 같은 경우도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오픈 AI가 했습니다. 이게 해서 와 그렇구나. 근데 저 뒤에 누가 있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네. 오호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은 같이 해서 연결시켜서 돈 더 투자한대. 뭐 우리 돈으로 한 12조 투자한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테마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구체화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데 돈이 들어가는 거. 이번에 로봇 테마를 또 가속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레노버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또 10% 가까이 산 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됐지 않습니까? 핵심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돼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뭔데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돈을 쓰지? 봤더니 이게 뭐 챗법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데 이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음성으로 또 연결시켜서 다음 AI로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일단락이 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도 구글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쪽도 나도 간드아 그러면서 했는데, 물론 여기서 뭐 아하하 저게 AI래 아하하 다 틀린 것만 하고 뭐 이런 현상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글 들어온다 그러면 야 아마존은 가만히 있을까? 아마존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야 이게 그러면 중국 애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상황들이죠. 근데 이만큼 하다가 이제 구글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가 계속 뭔가 재료가 가소가 돼야 계속 올라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들도, 그러니까 테마가 자리 잡으면서 움직이는 때 계속 보강이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들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은 저희가 딱 보기에도 지금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게 저희가 보통 기술적 분석에 얘기하는 고점도 낮게 저점도 올라가고 하는 수렴형 패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따라 올라오고는 요 이제 중기라고 한 뭐 2주 뭐 이 정도 선이 하나가 오겠죠. 그럼 여기랑 거의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맞춰지는 상황 쪽에서 요 단계와 요 단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 동평과 크로스가 나겠죠. 아까 미국 시장 크로스와 거의 유사한 지점일 겁니다. 요 상태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지수로 한번 볼까요?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미국 시장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 이 따라 올라오는 이 중요한 검은 선, 여기에 또 약간 같이 맞추다 보면은 약간 또 2400 전후에 또 지지권.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게 잘 버틸 수 있을까? CPI 발표와 함께 뭐 CPI 내용 말씀 안 드릴게요. 워낙 또 유명하신 또 저명한 우리 815 모니터 패널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니까 요즘 저 매크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냥 그런 쪽에서 이게 1차, 이게 2차 정도의 지지권은 밑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에이 빠져봐야 그래도 한 2400 중심으로는 걸리겠지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그나마 바람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수렴형 패턴 쪽에서 그냥 잘 삼각형 맞춘 다음에 삼각형 끝은 어차피 모입니다. 그 부분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위든 아래든 딱 변화가 되는데, 그때 지금 또 보면 요즘에 이거 표시가 안 됐지만 거래량이 꽤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관심은 엄청 많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난 인정 못해. 판다는 얘기겠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결합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단계 쪽에서 수렴은 됩니다. 어디로 튈까요? 과연 어느 변화가? 요것도 다시 또 보게 되면은 요 비슷한 현상이 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또 하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겠죠. 005, 930, 네, 삼성전자도 비슷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시장과 좀 달라요. 약간 고점이 낮은데 저점이 낮은 각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삼각수렴을 많이 얘기할 때 이런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일정하게 그러니까 동등 비율로 고점과 저점이 낮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역삼각형, 그리고 또 약간 또 삼각형인데 이런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뭔 차이냐? 근데 지금은 약간 요쪽에 가깝죠. 이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삼각수렴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고점에 대한 지지는 하겠는데 고점에 대해서 좀 무거운 현상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봤을 때 이 고점에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거 첫 번째는 업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수급으로 봤었을 때 참 지겹다. 니넨 주식 언제 할래? 라고 하는 기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 어떻게 할래? 여기다 보니까 한 열흘 전부터 삼성은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인정했어요. 여긴 따라가더라고요. 요 정도부터는 난 이거 인정 못해. 삼성전자 왜 올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업황 좋아? 라고 하는 뭐 이런 근거들.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또 인버스나 뭐 또 이런 쪽으로 대응을 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죠. 시장이 반등할 때 인정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략 들어가는 거고 주식 파는 거고 공모도 같이 가동되는 거고 하다가 분위기 바뀌어서 그냥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기관들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인정 못해. 근데 인정해로 바뀌게 되면 손절합니다. 지들이 돈이 아니니까. 네, 손절합니다. 그것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기관이 그런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도 인정 못해. 그러면 시장의 변화가 바뀌어서 이쪽 식으로 들어갔다. 손절해야죠. 잘못 본 거니까. 근데 기대했던 게 기대하지 않게 되면은 그걸 그냥 아니야 올라갔던 것도 또 인정 그것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가 예측한 게 틀렸다 그러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게 시장을 추종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아니야 갔다가 내려올 거야. 나는 그러면 이제 패턴 차트를 반대로 꺾이는 것만 보고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게 됐을 때는 그냥 계속 그걸 거기에 아집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고집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거의 이제 이것도 지금 유사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튀느냐 이것도 앞으로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밑으로 그럼 반대로 볼게요.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밑으로 간다고 해도 이제 이게 지금 지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6만 원대 초반대가 있겠죠. 그러면 갔다가 쉽게는 안 빠져요. 이것도 반등했다가 빠지려면 이렇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지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볼게. 그래서 한 6만 3천 5%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로 이제 이쪽에 대한 타진이 지금까지 이거 계속 샀던 게 누구죠? foreigner 형님 외국 형님들이 돈 많으니까 형님이죠. 형님들이 계속 사고 있었는데 뭐 니는 그렇겠지 뭐 기관들은 그렇겠지 나는 우리 길을 갈래. 조금 가속을 한번 밟아볼까 붕 하기 시작해서 딱 턴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수렴 후 발산입니다. 이거는 무시 못해요. 그럼 거래도 폭발하는데 그동안 샀던 주체가 그동안에 뭐 하루에 만약에 100억 사던 걸 이제 500억으로 바뀝니다. 근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니까 조금 더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고점 돌파하면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가능한데 밑에는 좀 지지해서 버틸 구석이 있고 위로는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물론 전고점대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겠죠. 근데 수렴 이후의 저항은 저항이 아닙니다. 그냥 돌파라고 만든 저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두 가지 양쪽을 다 고민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하도 틀리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만 갖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대응을 어느 쪽으로 가든 저희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는 걸로 페니스 좋으네요. 예,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삼성전자죠. 네, 이런 이제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민 대표님이 232만 7,420원 돈 다 줘가시면서 사실 협찬도 좀 받으셔야 될 텐데 임 대표님.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장 얘기들 요만큼 하고 또 지금 이건 펼치지도 않았네요. 그냥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쭉 가다가 얘기 드리는 게 저희 토요일날 찐시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만 강조드리게 되면 얘기 쭉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섹터만 보게 되면 AI 로봇 쪽 이거 조금 위축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차익 매물 받고 있는데 그쪽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직 살아있는 것들 2차 전지 뭐 STO 이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우주항공 날려갔다가 또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엔터 이런 쪽은 지금 살아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근데 이거는 또 진행이 되고 아직까지 추세는 버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추세가 이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또 기대는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서는 그러니까 주식 조금 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섹터가 살아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이거를 이게 추세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 게 있죠. 만약에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는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하나가 그겁니다. 만약에 뭐 많이 움직였던 솔트룩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 이거 AI 하면서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처음에 부각받고 쭉 빠지다가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요. 근데 이럴 때 보면 보통 요럴 때 많이 보죠. 요럴 때 그러니까 돌파할 때 이럴 때 그게 맞나 봐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맞나 봐. 그러니까 조금 그 사이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얘기, 챗봇 얘기 막 나오다 보니까 이때 돌파하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 그러면 만약 일단 1차 진입하면서 들어가겠죠. 이제 요때를 이거는 보통 보면 그때 보시게 되면 따라가야 돼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혼란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래 가보자고 하면서 이제 그 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죠. 쭉 갑니다. 가다가 또 이게 조정 맞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 정도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되면 더 할 것 같아. 그러면 또 비중을 늘려가겠죠. 그러면 또 늘려갔다가 여기 뭐 그렇게 볼게요. 뭐 여기서 한 이거 괜찮아 50% 베팅. 그다음에 여기서 조정 받는데 한 20% 베팅. 또 가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뭐 장중하고 출렁출렁 가는데 뭐 이런 자리들이냐 이런 자리들에서 나머지 또 뭐 10%에서 만약에 100%를 베팅했잖아요. 이게 전부로 100%다. 근데 약간 따라가다 보니까 단가는 저희가 보통 보면 올라가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될 겁니다. 뭐 15,000원, 16,000원 이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최소 이 정도쯤에서 이 정도쯤의 단가가 돼 있는데
여기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고점 신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AI 저기도 얘기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 신호 뭐 여기서 못 팔아요. 못 파는데 내가 보던 신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움직였던 이격도를 그러니까 단기 이격도를 맞춰가면서 쭉 움직였던 어떤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추세만 하나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탈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정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일단 정리를 하겠어.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매매를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매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조가 요 패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요 패턴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거기서 좀 속도가 빠르게 올라와요. 이런 구간들. 그러면은 조금 주식을 더 위에서 치는 분들은 요거 봐라.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갈 타이밍이 나왔네. 그럼 이제 여기서 샀던 게 뭐 한 20% 정리하고 또 20% 정리하고 그럼 거의 60%밖에 안 남았죠. 그럼 깨지는 거 나온다. 절반 정리. 60% 중에서 또 절반 30% 남았습니다. 30%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레벨이 어디를 맞춰지고 있느냐면 물론 이 회사는 강조드렸듯이 CB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저가 그러면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여기 이럴 때는 고점에서 한번 이탈한 만큼 여기서 이탈해서 다시 한번 쌍고가를 만들 정도의 강한 변화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해서 꺾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쪽의 라인들이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나머지 30%를 다 던지느냐 시도를 했다가 아예 그냥 요 지지권 라인 보고 꺾일 때 그냥 에이 됐다 그냥 그리고 정리하느냐 이건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탈 시도가 나왔다가 살짝 돌리죠. 제가 보기에는 1차로 한번 꺾였고 2차로 한번 이탈 신호가 나오는 듯 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가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고가 나왔다면 여길 거고 한번 또 마지막으로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한 요만큼 정도 뭐 2만 6, 7천 원대 정도 여기서 이제 시도했다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꺼질 거고 하는 이런 단계가 남은 상황이라고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30% 보고 있다가 전화 싶은데 왜냐면 이거는 수익 난 자의 여유죠. 밑에서 산업 잘 보고 그에 따른 흐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거 좋아. 날아가는 차트네. 이거 급등주 차트라고 우리 사부님께서 얘기하셨어. 이런 자리에 많이 사세요. 보통 보면은. 근데 이거는 제 기준은 아니거든요. 하려면은 저는 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분석 강의입니다. 네. 요 올라가는 요 라인들 보면 저기 걸리죠. 지금 그러니까 제 차트 설정으로 보게 되면 요런 자리들 걸리죠. 뭐 요런 자리들 요런 걸리는 자리 쪽에서만 딱딱 들어가지 알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오버슈팅 나온 자리는 절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지금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책방 가서 조금 유명하다는 기술적 분석의 책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 매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찢을까?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 보게 되면 급등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급등주를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급등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사는 자리가 투자의 아이디어와 스토리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만나서 결합이 돼야 되지 무조건 차트만 보고 간다고 해서 응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좀 무거운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냥 이런저런 또 그 되도 않는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변동성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수렴이 됐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변동성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종목은 또 지난주 어제였죠. 종목들이 막 오버슈팅 나오다가 꺾이다 보니까 고민들도 많아지고 하지만은 약간 추세 흐름들과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 추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거기서 매물 압박이 커지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는 보실 필요가 있지만 너무 그렇다고 후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때서도 종목 대안은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되 이번 주 보니까 종목들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는 지금 뭐 채팅창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외국인들과 함께 핫한 쪽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아직 죽지 않았지라고 하고 보이는데 2차 전지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끌어오던 테마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좀 묵직하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확산되고 막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재 쪽이었죠.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리긴 했네요. 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면 빨리 지워야죠. 예, 창피합니다. 임 대표님이 예,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과 지금 보니까 장비 쪽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한때 얘기했던 뭐 DNT 이런 거, 레이저 노칭의 강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소재 쪽에 이제 부각을 다시 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근데 Q가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지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와서 역시 고민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러면 소재 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근데 양극재를 빼고 전해질 분리막 요 나머지 단계들은 작년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반등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바뀝니다. 음극재는 지금보다 좀 더 실리콘 음극재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천연 흑연에서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로 바뀌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관심은 계속 또 되는 거고, 한 2025년도 가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이어가는 뭐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는 근건데, 그러면 이제 양극재가 결합되면서 양극재가 맞춰지면서, 이 소재가 맞춰지면서 같이 결합해야 될 게 리튬이지 않습니까? 리튬이 결합이 돼야 이걸 가지고 전자의 운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혹시 리튬 관련돼서 제가 그렇게 별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던 회사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리튬과 관련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잘 보시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얘기를 드렸는지 거길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이름만 리튬인 회사,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고, 경쟁 프로네요. 저희 시간 아니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되,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재 관련된 쪽에서 그럼 리튬이 중요하다. 그러면 리튬에 대한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진짜 뛰어든 회사들은 뭐 포스코, 아마 거기 포스코 홀딩스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어느 강도로 나오냐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라인업 됐다는 회사들이나, 그나마 이게 그냥 리튬이 뭐 어디 가서 어디랑 협약하고 뭐 무슨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실체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뭐 MOU 맺었다. MOU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계약이 나와서 니네 자금 얼마 들어가고 우리 광산 개발에 대한 이게 나와야 되는데, MOU 맺었다고 주가 쭉 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증설하고 있어, 가서 눈으로 봤더니 공장 돌아가는 거 보여 라고 해야 진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제일 중요할 텐데, 결국은 지금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 왜냐면 가격은 떨어졌어도 Q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 소재 쪽에서 또 이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딱 이번에 핫했던 종목만 하나 볼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지금 얘기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이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왜 샀느냐?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 그냥 근거는 많이 오르면은 지금 속도는 거의 가속화돼, 그러니까 단기 이익은 확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때는 사봐야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중 줄일 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제 재발견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금 실적들이 과거에 보였던 것보다, 이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한때 지금 정책위가 2018년도부터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보였던 때가 이때입니다. 8천억, 7천억 대에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작년에 2021년도에 그래도 나름 있는 1조 5천억까지 뛰었습니다. 작년에 실적 결산해 봤더니 5조 6천억이 찍힙니다. 매출이 몇 배예요? 네, 한 3배, 4배까지 매출 자체가 이렇게 뛰죠. 근데 물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거 지주회사 보니까, 지주회사라고 너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더블 카운팅 되는 거에 대해서만 계산해주고 그걸 뺀다라고 쳐도, 그럼 에코프롬이 성장한 거에 비해서 이게 에코프롬이 그 BM이 좀 올랐겠죠. 올라가면 그거 빼고도 매출 자체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뭐가 플러스 알파가
비상장적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영업이익 보게 되면 800억 나오던 회사가 거의 7배, 8배가 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다 좋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느냐? 이런 슈팅이 안 나왔죠. 그러면 6조가 안 되는 게 지금 또 올해 보면 8조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순이익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7천억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2024년 14조를 찍습니다. 이제 드디어 순이익이 1조 2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이 변화가 확인이 되게 되면 1조 2천억인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지금 이 회사 시총 볼까요? 지금 현재가 5조가 안 되죠. 4조 8천억, 5조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성장에 대한 개념이 봤었을 때 이게 가치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이거를 가만둘 수가 없었겠죠.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내용들은 잘 모르겠고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가 있었어 코리아에, 그러면서 2000년지 쪽을 찾아내던 회사들은 이런 거 매수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과거에도 보면 에코프로의 특징은 그냥 고점 나오고 이건 뭐 심각하게 밀렸었지만 이거는 그때 약간 주가 약세장에서 이랬던 거죠. 고점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좀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점 강하게 치고 이런 과정들, 이거는 시장 조정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강하게 치고 조정들, 그랬다가 또 올라오긴 오는데 또 이런 요때와 모습이 좀 비슷하겠죠. 그러면 강하게 치고 요 초기 때 요런 모습들까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약간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한 15만 원대 정도쯤에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온다. 이때는 사봐도 되겠죠. 근데 그때 아닌 이상에 지금 19만 원대, 20만 원대를 넘나보는 가격에 쫓아간다. 이거는 지금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응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중간중간 내려오는 마디를 찾아서, 오히려 지금 마디를 찾는다 그러면은 또 뭘 출동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종목이 움직이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분봉 매매. 자리 좋네요. 이럴 때 탔다가 우르륵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거 말고는, 네. 혹시 뭐 저희 지난번에 에어클래스에서 강의 드린 거 이런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네, 그런 거 빼고는 그냥 대응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자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거 같는데 그러면 다시 자리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혹시나 그래도 매매 열심히 하셔서 의외의 성과 나오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단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90% 100%로 시장에서 돈 버신 게 아닙니다. 항상 돈 벌었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뿡뿡 충만, 감사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감사보다 나 진짜 주식 이렇게 마음 드시는 순간 시장은 그래, 요 좀 빵빵하게 커진 놈이 있네, 빵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이번 주 아니면 한 달 많이 수익이 나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진짜 많이 나셨으면요, 죄송한데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때 조금 같이 성금 보내시죠. 동참하시죠. 저는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많이 보셨으면. 근데 아직도 내 빚이 얼마다. 아직도 작년에 손해가 얼마다. 그러면 일단은 인정. 나중에 더 많이 버셔서 그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더 많이 이제 계속 더 경주마 입장으로 채찍질을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혹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인간으로서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좀 고민되는 장세가 좀 단기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해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시면서, 일단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이를 잘 관리하시고, 이럴 때 또 관리하는 건 병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매매했던 거 좀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디로 튈까 내가 그게 확인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면서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종목도 여전히 제 생각에는, 저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이 셀인 메이, 그래서 5월 정도, 4월에서 5월 정도는 조심하자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그냥 조목적으로는 계속 붙어봐도 되겠다라는 심장이요?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희 8.15 모니터는 여러분들의 매매를
무지 만땅으로 응원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